알았어. 뭐라고? 피치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근데 큰일 났어. 저는 자존감이 낮은데 저희 아이도 저 때문에 자존감이 낮으면 어떡하죠? 걱정하시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언니 한번 믿어볼래? 돈벌레님들 안녕하세요. 돈 많은 언니 연미솔입니다. 오늘은 돈터뷰가 아니라 맘터뷰를 준비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어루만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실 수 있는 전문가분을 한번 모셨는데요. 네,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학 박사 이미진이라고 합니다. 부모 교육, 그다음에 학교 폭력, 그다음에 부모 역량 강화, 그러니까 아이들 훈육 관련해서 다양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 27개월 남자아이 찬이를 키우고 있는 찬이맘이기도 해요. 그래서 30, 40대 워킹맘들께 저도 같은 워킹맘으로서 좀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내용을 전달드리려고 오늘 노력하겠습니다. 기혼 여성들의 항상 고민은 뭐냐면 일과 육아 사이에서 너무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잘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나도 또 잘 크고 싶은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어렵죠. 그 일과 육아를 말씀하신 병행을 하는데 내 대표님 말씀 속에서 핵심이 있거든.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일도 하는 엄마고 그다음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야.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인정하시는 게 중요한데, 왜 인정이라는 게 중요하냐면 그 인정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실제 일하는 엄마가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는데 그냥 전업주부들은 아이들이 그냥 그 일반 종일반에 있으면서 하원을 하고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연장반을 해야 되고 아이가 오랫동안 어린이집 유치원에 있게 되면 부모님들이 되게 미안해하세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나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엄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을 인정을 하고 내가 퇴근이 6시, 7시이기 때문에 내 아이가 연장반에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그렇다 치면 왜냐면 제 주변에서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선생님 저는 다른 엄마들은 4시에 애들 하원한 다음에 뭐 이런 활동 저런 활동도 하고 뭐 키즈카페도 놀러 가고 뭐 엄마 아빠랑 시간 보내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고 때론 야근하게 되니까 애한테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단어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표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미안하다는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왜냐면 직장도 다녀야 되고 아이들 육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현실적으로 부모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만큼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대를 내가 전업주부처럼 내가 다른 엄마들처럼 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워킹맘이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게끔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자신만의 육아 계획,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잘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아이와 보내는 시간 양 자체보다는 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대표님도 경험하셨겠지만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흠뻑 나랑 재밌게 놀아주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놀아주는지. 그러니까 출근하시기 전과 진짜 퇴근하신 후 이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더 밀도 있게 아이와 교감을 해주시고 애착 형성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 그럴 때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하루 일과 이제 자기 전에 목욕을 하게 되잖아요. 목욕 시간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목욕을 할 때는 모든 오감이 발휘되거든요. 아이들이 씻을 때 촉감도 발휘가 되고, 그다음에 세제라든지 샴푸 그다음에 후각도 자극이 되고 많은 것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엄마하고 아빠가 같이 아이랑 목욕을 하면서 재밌는 놀이도 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목욕 씻는 행위가 아니라 같이 논다. 왜냐면 그러면서 오감이 충분하게 충족이 되면, 그리고 아이들이 까르르 웃잖아요. 그거는 정말 엄마 아빠랑 상호작용 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아이가 놀이도 할 수 있으면서 부모님과 애착도 형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걸 아시겠지만 저는 좀 목욕 시간을 잘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참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지만 루이랑 놀아주면서 핸드폰을 사실 되게 많이 봐요. 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있는 시간에 부모가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계속 이렇게 많아지면 네.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급한 이메일이나 급한 연락이 오면은 하게 되잖아요. 아이가 실제 미디어에 노출되는 게 나쁜 거 마냥 엄마 아빠가 아이와 같이 있을 때 핸드폰 오래 본다든지 그게 나쁠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데, 그게 최근에 어떤 연구에서 밝혀졌는데 이스라엘 한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와 같이 있을 때 부모가 핸드폰을 볼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말씀처럼 안 좋은 걸로 나왔어요. 자, 아이와 같이 있을 때 핸드폰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아이하고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요. 즉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그 대화의 질 굉장히 나빴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핸드폰 보고 있는데 저희 찬이가 엄마 하잖아요. 그럼 알았어 뭐라고 이렇게 되는 맞아요. 거죠. 그 아이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와 상호작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사랑과 애정 확인도 하게 되고 사회성도 배우게 되고 즉 아이의 전인 발달, 인지 발달, 성격 발달, 사회성 발달, 성격 발달 모든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따라서 상호작용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솔직히 핸드폰 보면 수시로 보게 되고 생각보다 길게 보게 되잖아요. 그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아이와 상호작용 시간이 줄어들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워킹맘이시니까 가뜩이나 아이와 있는 시간이 적은데 그 시간 동안 핸드폰을 많이 들여다보게 되면은 아이와 상호작용 시간이 줄어들고 그게 아이의 발달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하원을 4시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일하는 게 조금 유동적일 수 있어서 4시에 하원하기 전까지는 온전히 이미진으로 살아요. 제 일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데 4시 이후에 아이가 하원한 다음에는 오롯이 아이와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말 급하면은 해야겠죠, 우선순위로. 그런데 항상 아이와 같이 있을 때 우선순위 누구다? 아이가 1순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만약에 피치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루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아이가 언어가 발달을 크면은 충분히 이해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이야, 엄마가 이러이러한 일을 지금 급하게 5분 정도면 통화할 거야. 그래서 5분 정도 통화가 끝난 다음에 루이랑 신나게 놀자라고 중요한 거 약속을 지키셔야 돼. 그런데 5분만 아이가 중요한 거 모방하게 돼요. 그럼 나중에 애들한테는 핸드폰 하는 거 조절해야 되라고 하지만 부모로부터 그걸 배우게 돼 애들이 조절력을 잃게 되거든요. 조절력은 부모로부터 많이 배워요. 그래서 모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길게 말씀드린 두 가지 정리하자면 상호작용의 시간과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에게 좋지 않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아이가 그 행동을 모방하기 때문에 미디어에 대한 그런 조절력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 옆에서 반성의 시간. 아니, 저도 노력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이제 6세 딸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네. 저는 사실은 우리 애가 막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욕심 사실 크게 없어요. 네. 근데 무엇보다 저는 근데 우리 아이가 자존감은 참 높았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또 많은 또 육아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화두잖아요. 네. 이놈의 자존감. 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자존감 조금 높일 수 있을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존감 참 중요하고 많은 부모님들께서 너무나 관심 있으신 건데 먼저 자존감의 좀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자존감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자존감이거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가 않아요.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거죠. 그리고 도전이나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타인의 의견을 경청은 하지만 거기에 대해 자기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닌 건 아니고 소신 있게 할 수 있으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그런 아이였으면 좋겠다로 많은 부모님이 생각하시는데 바로 그런 아이가 자존감이 높은 거죠. 근데 반면에 자존감과 한 단어가 다른데 그게 있어요. 자존심이라는 단어가 있죠. 정말 비슷한데 완전 다른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심이 센 경우가 있어요. 자존심이 뭐냐면 타인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해요. 남이 보기에 내가 괜찮은 사람, 딴 사람이 보기에 내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때문에 자존감과 자존심이 너무너무 다른 경우, 자존감은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는 정도지만 자존심은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게 되죠. 그래서 이러면 지금 들으시는 부모님들께서 고민하시죠. 난 자존감이 높은가, 자존심이 센가? 딱 하나로 제가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먼저 남과 나를 비교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보다 연봉이 높은지, 나보다 큰 평소에 집에 사는 나보다 어떤지, 나보다 우리 애보다 애가 공부를 잘한 등등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시는 분들은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센 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취는 자존심이 센 분도 높은 성취를 할 수 있어요.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행복이라는 것도 관심이 많죠. 근데 행복감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내 자신이 가치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순간 내가 행복해요. 설령 실패했더라도 나는 괜찮은 사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존심 높은 사람은 이만큼 성취해도 이 생각이 들어.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위에 있는 사람 이렇게 되면서 끊임없이 비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돌아서 간다면 부모님이 자존심이 세고 자존감이 낮다면 그걸 아이한테 답습을 하기가 쉽죠. 그러면 아이한테 비교하는 거죠. 야, 너 옆집 누구는 학습지를 배우는데 영어 단어 이렇게 말한대. 옆집 누구는 저기 영어 유치원 다녀가지고 이번 거 성과가 난다. 넌 이게 뭐니라고 끊임없이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비교를 하게 되면 아이의 자존감은 뚝뚝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아이한테 비교를 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자, 이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죠. 선생님, 근데 큰일 났어. 저는 자존감이 낮은데 저희 아이도 저 때문에 자존감이 낮으면 어떡하죠? 걱정하시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부모님들께서 좀 자존감이 낮으시더라도 아이에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계속 해주신다면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지죠. 그럼 덩달아서 부모의 자존감도 높아져요. 그래서 이 모든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의 자존감을 어떻게 높이느냐라는 걸 제가 크게 4가지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 부모님께서 아이한테 애정 표현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그런데 아이가 어떤 일을 잘해서 아이가 훌륭한 순간만이 아니라 아이 어떤 순간에도 엄마 아빠는 너가 내 아이여서 너무너무 행복해. 그리고 너가 이렇게 해서 너무 기특해. 그리고 이 노력이 고마워라고 해서 항상 이렇게 애정 표현을 많이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애정 표현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어떤 게 생기냐면 아,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소중한 아이야. 나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게 들어와서 결국 자존감에서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 어떤 경우라도 라고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애정 표현을 많이 해주시는 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뭐냐면은 아이에게 있어서 성취 경험을 많이 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성취 경험인데 자, 이때 중요한 거 아이의 성취 경험을 할 때 무조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핵심 아이가 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시고 그걸 갖다 달성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저도 만약에 아침에 찬이가 등원할 때 찬이한테 옷장을 쫙 열어놓고 찬아 네가 입고 싶은 거 아무거나 입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날씨에 찬이가 좋아하는 패딩을 꺼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찬이한테 제가 안 돼 오늘 더워서 안 돼. 그럼 찬이 실패 경험을 한 거죠. 뭐야 엄마가 아무거나 입으려고 해놓고 나고 못 입겠네. 실패 경험한 그게 아니라 저는 찬이한테 지금 오늘 입을 수 있는 옷 3벌을 꺼내놓고 이 중에 어느 것을 입어도 너는 괜찮아. 어느 것을 선택해도 너는 성공 경험을 할 수 있어. 이런 경험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경험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아이가 성취 경험을 쌓으면은 아이가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다음 3번째로는 칭찬. 대표님 칭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칭찬 너무너무 중요하죠.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자, 예전에 EBS에서 나온 유명한 영상이 있는데 칭찬의 역효과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부모님들께서 좀 관심 있으시면 칭찬의 역효과를 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대학에서 강의할 때 유아교육과에서 예비 교사들한테는 그 영상을 반드시 보여줘요. 왜냐하면 칭찬을 잘하면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잘못하면 오히려 자존감이 뚝뚝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루이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색깔이 크리스마스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랬을 때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루이의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반응, 칭찬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은, 아, 루이야, 이 색깔로 이렇게 그리니까 참 멋있다. 그럼 질문도 하실 수 있어요. 왜 여기엔 보라색을 썼어? 여기에 왜 노란색을 썼어? 그러니까 옆에 거하고 너무너무 잘 어울려라고 해서 루이가 노력한 거, 루이가 의도한 거를 칭찬해주시고, 과정을 칭찬해주시면 루이는 이렇게 생각하죠. 엄마가 이렇게 나한테 말해주니까 이거는 좋은 거고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라고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강화가 된다고 저희 말을 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얘 그림을 좀, 와, 천재, 우리 집에 천재 났어. 피카소가 났어. 마티스가 되려나 봐. 얘를 미대를 보내야 되나? 예고 가야 되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그 순간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 애들은 그런 평가에 부담을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 무엇을 잘해서 내가 한 거에 대해 아는 게 아니라 자기 과장되기 무슨 말이 부담을 느끼냐면 이렇게 다음에 못 그리면 엄마가 실망하지 않을까? 라고 마음의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자존감이 오히려 떨어지면서 남의 평가에 연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을 전달드리자면 칭찬은 아이의 과정에 대해서 사소한 것, 아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사소한 것도 이거죠. 아, 이거 어려웠을 텐데 루이가 이거를 잘했다, 포기하지 않고 잘했네,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인정해 주신다면 아이의 자존감 높아질 수 있죠. 반면에 와, 최고야, 최고. 이러다 서울대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그러면 아이들은 뭐냐, 그 순간 애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굉장히 마음속으로 그런 부담감을 느껴요. 그래서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말씀드릴 텐데, 누구나 무엇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고, 그러니까 즉 실패를 하기 마련이거든. 실패를 하게 되는데 실패를 잘 받아들이도록 알려주시는 게 자존감 높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든지 어떤 놀이를 하다가 잘 안 됐잖아요. 그랬을 때 부모님들께서 그 실패를 잘 받아들이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더 앞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말씀하실 때 그게 잘 안 될 수 있지.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자. 격려하시면서 실패를 단순히 정말 실패고 나는 못하는 아이, 능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실패에서 배우고 그걸 갖다 노력할 수 있는 아이로 들려주시면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진짜 아이의 경험과 부모의 그 경제적 수준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생각했던 네. 것 같아요. 부모의 직업, 그게 아니라